다음 열왕기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봅니다. 먼저 첼로의 목 부분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두 번째 부분 윗 몸통은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곳을 누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입니다. 이에 대항해 엘리야가 싸웁니다. 끝으로 아랫 몸통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 두 나라가 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첼로의 목 부분은 통일 왕국의 역사에 해당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이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라가 찢어지는 부위가 첼로의 목에서 윗 몸통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장에서 15장까지입니다. 윗몸통은 영적 대립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왕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합 왕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시작하여 열왕기하 15장까지 아합의 세력과 선지자 엘리야 세력이 충돌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영적인 투쟁을 합니다. 아랫 몸통은 위쪽이 부셔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입니다. 왕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남은 유다도 포로로 끌려가다가 결국 멸망합니다. 아랫 몸통 반쪽이 사라진 채 유지되다 유다의 역사도 끝이 납니다. 첼로의 받침대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망해가는 두 나라 이야기가 열왕기하 16장부터 열왕기 끝장까지 아랫 몸통에 해당합니다. 열왕기서는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는 남방 유다 역사만을 기록합니다. 열왕기서의 초반에는 당연히 통일 왕국을 기록합니다. 두 나라로 찢어진 이후 전반부는 주로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첼로 윗부분이 두터운 선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 유다는 가느다란 선입니다. 실개천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 후반부에 해당하는 아랫 몸통부터는 유다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유다 쪽이 두터운 선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함께 성경을 펴서 짚어가면서 천천히 흐름을 간파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 왕국의 솔로몬의 치적을 정리합니다. 12장부터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16장까지는 분열 상태로 두 나라가 지속됩니다. 이어서 16장 후반부 북방 이스라엘 아합왕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관련 스토리가 열왕기하 15장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열 이후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 과정에서 북방 이스라엘 왕과 남방 유다 왕들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열왕기서 읽기가 다소 복잡하거나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왕 이야기를 쭉 하다가 그 왕 이야기가 끝나면 남유다 왕들 이야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라가 찢어질 때부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주로 북방 이스라엘의 열왕기 기록자의 관심이 더
더 쏠려 있습니다. 남방유다 왕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몇 줄씩 기록하다가 북방 이스라엘 왕 이야기로 넘어가면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관심의 닻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는 남방유다 부분을 읽다가도 결국은 늘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중심 줄기라 생각하고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관련 이야기가 길게 지속됩니다. 첼로 윈 몸통은 이 열왕기서를 통해 북방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방 이스라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남방유다 이야기로 집중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보면 북방 이스라엘 중심으로 흘러가다가 멸망 이후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남방유다 중심으로 화살표가 흘러갑니다. 남아있던 남방유다의 멸망 과정에 집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다룹니다.